자, 북한군이 그 러시아에 파병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안보 이슈인데 여야 간에 다시 또 굉장히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25일 날 첫 교전이 있었고요. 북한군이 한 명 빼고 그 전투에서 다 전사했다, 이런 그 리투아니아 비정부 기구 블루 옐로 대표가 밝힌 건데요. 이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에도 연결이 돼 있어서 상당한 정보량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기구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북한군 포로 신문조를 국정원이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기화로 혹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려는 거 아니냐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신북풍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 여당에서 좀 대통령실에서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교 의원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메시지 내용, 이게 좀 오래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계군 부대를 폭격, 또 미사일로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이거를 북한에 대한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 한교 의원이 보냈는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이며 계엄 예비 음모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고, 이제 한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결의안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신북풍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수정 변호사? 그리스의 그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라고 있잖아요. 페르시아 전쟁사. 네네. 이분이 뭐라 했냐, 헤로도토스가. 예. 평상시에는 자식이 부모를 묻지만 네. 전시에는 부모가 자식을 묻는다. 네. 유명한 말입니다. 예. 지금 북한에 그 파병하면서 부모들이 울고불고 난리예요. 예. 저는 북한을 폭격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북한군이 러시아 용병이지 뭔지 한 달에 $2,000씩 받고 또 이게 군사기술 이전 받고 이런 걸로 이게 러시아에 참전한, 이거 적이잖아요. 예. 이걸 우크라이나 폭격한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사진이나 증거를 확보해서 북한의 심리전을 써면서 당신 아들들이 이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나 군사 목적으로 이게 죽어가고 있다, 이걸 북한의 부모님들한테 알리면 부모님들이 그 한이 분노로 바뀌면서 이게 김정은 정권이 희청희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김정은 정권을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심리전을 이용하자는 게 한기호 의원의 주장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죠? 이게 왜 문제되죠? 그런데 예. 그게 맞다고 해도 예. 이게 그런 게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기밀 사항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밀 사항이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한반도에서 3차 전쟁 시작하자라는 선언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요, 아시겠지만 어제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서 우리가 그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낮추고 그리고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관계를 가졌던 것이지, 그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하자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런 거 절대로 멈춰야 된다라고 보수 언론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요, 러시아의 북한군이 파병이 돼서 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친 우크라이나 성향의 NGO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가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제3전선에서 한국이 155mm 포탄을 보내고 그 포탄을 가지고 남북의 병사와 혹은 또 경우에 따라서 함께 싸우게 되는 이런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그게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사고가 생겨서 경우에 따라서 뭐 수도권 불바다 비슷하게 됐을 때 다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이 없다는 거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북한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정상국가라고 보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동안은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 모델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평화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렇게 호전적 태도로 끊임없이 전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가면 그러면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전쟁터로 내몰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그 안보실장 간이 개인적으로 나눈 문자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거 공식 의견이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한기호 장 의원은 기자님이나 아니 잠깐만요. 한기호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이고요.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신원식 실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이고 지금 안보실장이에요. 개인적인 사담이 어디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담이.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밝혔잖아요. 아니 정부의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식 입장도 중요하지만 아니 공식 입장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공식 입장도 중요하다고 하십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의 그 포인트가 뭐냐면 개인 간에 나눈 사담이라고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사담이죠. 이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문자하는 걸 찍은 거 아닙니까? 카메라로. 이게 아니, 사담이지. 그럼 이게 공식적인 회담입니까? 이걸 어떻게 사담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좀 들어보십시오. 네. 거기 내용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뭡니까? 그 한기호 의원이 북한 괴뢰군을 공격을 하고 거기를 우리가 공격을 해서 이거를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라고 그 사실상 로드맵을 그리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니, 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한기호-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이미 회의도 했다라고 안보실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근데 컨텍스트를 그런데요, 보시면 그런데요, 신원식 기자님. 안보실장이 이미 네. 우리 회의를 내부에서 네. 회의를 했다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통령실에서 이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 안보실장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안보실장의 이미 발언이 어떻게 공식 입장이 발표를 아닙니까? 아니 그거를 안보실장이 국민 앞에 브리핑한 게 아니잖아요. 문자로 한 게 어떻게 공식 입장처럼 오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마치 기자님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전쟁을 획책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 그 누구도 한기호 의원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에 대해서 사실 확인 안 했고 이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오히려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실장 간의 문자는 두 분 간에 개인적으로 나눈 의견이지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가 또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뭐냐면 계속해서 계엄령 군부를 뗐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계엄령 군부를 뗀 것에 이어서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정치를? 왜 국민 불안을 아니, 공당이 왜 야기합니까? 국민 불안이 야기되도록 이런 문자를 왜 이렇게 주고받습니까? 국민 불안을 야기하느냐? 목적은 한 가지예요. 이재명 대표의 11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니까 그것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안보까지 정쟁으로 삼는 것인데 이러한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겁니다. 누가 북풍을 공작하고 있습니까? 자, 대통령 민주당이야말로 북풍 지지율이 공작하는 거예요. 전 여론조사에서 모두 최저치를 찍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혹여라도 이분이 명태균 씨 표현에 따르면 권총을 든 5세 아이라 이런 표현을 쓰던데 위험천만한 생각을 해서 혹여라도 국내 정치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까지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면 그렇다고 해서 속아 넘어갈 국민들도 아니지만 지금의 국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바닥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번 주에 10%대까지도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까지도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문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계엄령이 자, 자, 안보실장인데요. 여기서 중단하시고 제가 댓글 소개해드리고 다시 토론 이어갑니다. 자, 국가안보, 국민 생명을 가볍게 보는 한기호 신원식 대한민국의 전쟁 불안이라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비판적 의견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과 좌파 쪽 얘기는 북중러 눈치 계속 봐야 한다는 겁니까? 이런 또 반론도 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 파병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끼리 내부에서 싸우나?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한쪽은 이재명 지키기, 한쪽은 김건희 지키기. 제발 안보 이슈와 엮지 마십시오. 이런 촌철살인의 댓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당장 이제 한반도 긴장 관련해서는 뭐 북한이 10,000명 이상을 파병해놓고 한반도에서 뭐 2개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북한군 포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CIA도 그렇지만 우리 정보기관이 포로 신문을 통해서 그 어떤 실체적인 좀 정보를 많이 확보를 한 게 또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려는 실전 경험을 마친 북한군들이 북한에 돌아왔을 때 그게 정말 나중에 한반도에 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하고 예, 제가 좀 먼저 한번 말씀드릴까요? 좀 전에 그 한기호 의원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메시지는 전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측면은 제가 존중하되 검토가 완료되고 나서 발표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면 이 공식 입장 발표 전에 검토 단계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하는 부분은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보수 언론에서조차 이 살상 무기를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남북의 대리전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펼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민주당 그 오늘도 아까 한동훈 대표가 뭐 저 민주당 입장 뭐냐고 말씀 물으셨던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은 명확합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의 전장에 파병이 간 건 이건 잘못됐다. 이건 반드시 바로 철군에서 와야 된다. 이 파병에 대한 규탄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되 다만 지금의 이 군사적 긴장 관계 하다못해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에 30여 차가 넘게 오물풍선을 보내도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판인데 이런 국지전이라도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우려를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렛대로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문제를 이제 카드로 꺼내놨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뭐 저는 북한을 이렇게 철군시키고 추가 파병 막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심리전이나 해야 되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이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저는 포탄이나 이것도 지원 가능하다 봐요. 그게 하나 지렛대로 써야 된다. 예. 그런 입장이시죠.